안녕하세요. 저는 온마인드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진표입니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시작하는 디지털 더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온마인드는 풀3D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적용된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대표 버추얼 휴먼으로는 SNS와 광고, 모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나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아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온마인드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 예쁜 수아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수아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GDC 2023의 Create Hyper Realistic Real-Time Characters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세션에 매터리얼로 참가한 TK 캐릭터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유니티의 새로운 시스템과 함께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련의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여러분의 유니티 디지털 휴먼 제작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가상 캐릭터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상인간을 통해 대신해낸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제 디지털 더블을 하게 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컨셉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 더블은 무엇일까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현실의 것을 디지털 세계로 똑같이 복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디지털 더블은 사람의 디지털 더블, 즉 사람이 이 유니티의 세계 안에 똑같이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온마인드는 왜 TK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일단 온마인드에 디지털 휴먼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에너미즈와 함께 유니티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휴먼 2.0, 헤어 시스템, 그리고 지바 페이스 트레이너까지 가상인간의 퀄리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멋진 기술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 GDC 2023 세션에 함께 참가할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세션에 공개할 TK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TK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TK의 모델은 온마인드에 실제 다니고 있는 직원분입니다. 이 모델분은 굉장히 남자답고 다부진 체격의 멋진 분이지만 내성적이시고 수줍음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춤을 춰보고 싶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분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서
이분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에셋들의 설치 경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2.0과 헤어 시스템, 메시2 SDF는 깃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알렘빅 에셋의 경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너미즈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참조가 가능하므로 에셋 스토어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서 디지털 휴먼 2.0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만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에 메쉬와 텍스처를 디지털 휴먼 2.0의 피부 쉐이더에 적용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 캡처를 했는데요. 저희 포토메트리 장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형을 이루며 카메라가 한 열에 20대씩 6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얼굴에 5대의 더 좋은 카메라를 배치하여 얼굴 쪽의 퀄리티를 상대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동시에 촬영하면서 장당 4000에서 6000 픽셀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 얼굴 쪽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동시에 현실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체커보드, 크럼볼, HDRI 이미지를 촬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캡처한 후 얻은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텍스처 작업은 베이스 컬러 맵으로 시작합니다. 이 베이스 컬러 맵으로 다른 맵들을 제작하므로 캡처 데이터에서 점이나 흉터 등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너무 어둡거나 명도, 대비, 색 편차가 심한 부분들은 꼼꼼히 수정해 주었습니다. 베이스 컬러 맵을 정리한 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가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하이폴리 메쉬에 올려서 피부의 질감 디테일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쉬를 토대로 노말, 앰비언트 오클루전, 티크니스 맵을 베이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맵들을 혼합하여 서브서페이스 맵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준비된 메쉬와 텍스처를 유니티에 적용합니다. 먼저 스킨 매터리얼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쉐이더를 디지털 휴먼 스킨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하는 건 디퓨즈 프로파일이 없어서입니다. 디퓨즈 프로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생성한 디퓨즈 프로파일을 매터리얼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각 텍스처들을 위치에 맞게 넣어줍니다. 하나씩. 이제 세부 수치를 수정합니다. 스페큘러 값을 조절하고 디테일 노말은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하면서 조절해 주었습니다. 피부의 질감을 자세히 보면서 수정해 줍니다. 다시 화면을 축소하여 스무스니스를 전체적인 반사를 확인하며 조절했습니다. A, B, 멀티플라이어 세 가지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보며 계속 수정해 주었습니다. 머터리얼의 밑부분을 조절하기 전에 디퓨즈를 먼저 조절하겠습니다. 스캐터링은 피부에 투과되는 빛의 색감을 보며 느낌을 살려줍니다. 저의 경우 투과가 가장 잘 되는 귀를 보면서 세팅해주는 편입니다.
세부 수치를 꼼꼼히 수정해 줍니다. 그 후 다시 머터리얼로 돌아가서 나머지 값들을 조절해 줍니다. 피부의 느낌이 너무 수분이 넘치지도 너무 말라 보이지도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각 또한 너무 투명해 보이거나 반대로 딱딱해 보이지 않게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빛이나 환경이 변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서 꼼꼼히 수정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얼굴의 표정에 따라 주름이 지게 만드는 텐션 맵을 제작했습니다. 텐션 맵 관련 맵들은 얼굴에 주름이 펴져 있는 맵과 얼굴이 주름이 진 맵을 만들어서 좌우로 배치합니다. 화면에 우측과 같이 표정에 따른 버텍스 컬러의 변화에 맞춰 녹색은 좌측, 붉은색은 우측의 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텐션 맵은 미리 지바를 통해 애니메이션된 페이스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FBX의 리드 앤 라이트를 켜줍니다. 메모리 절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플래그입니다. 이것을 켜주지 않고 텐션 맵 컴포넌트를 추가할 경우 지속적으로 로딩을 반복하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스킨 매터리얼로 가서 유즈 텐션 맵과 쇼 텐션을 켜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스킨 텐션 렌더러 컴포넌트가 적용이 안 돼서입니다. 페이스로 이동해서 적용해주면 이렇게 버텍스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머터리얼로 갑니다. 쇼 텐션을 꺼주고 재생해보면서 주름이 잘 보이도록 텐션 스케일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껐다 켜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휴먼 2.0에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눈 부분입니다. 눈을 제작하기 위해 저는 4개의 텍스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각 텍스처들은 에너미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의 오클루전에 사용할 좌우 각각 4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미리 준비해 줍니다. 좌우 모두 부모로 해놓고 4개의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눈의 전체적인 적용 과정입니다. 얼굴에 스킨 어태치먼트 타겟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스킨 어태치먼트 데이터를 생성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한 오클루전 게임 오브젝트에 스킨 어태치먼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하나씩 다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제 마커가 보이면서 위치를 보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눈의 양쪽에 내 모서리에 배치해 줍니다. 완료 후에는 어태치먼트를 해줍니다. 미리 준비된 텍스처를 넣은 눈 매터리얼을 눈에 적용합니다. 화면이 검게 나오는데 아이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어태치먼트 타겟과 오클루전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검게 보이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이랜더러의 기즈모를 이동시켜서 세부 디테일을 수정하여 눈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디지털 휴먼 2.0에서 눈에 디테일을 올려준 눈물선과 흐림 효과입니다. 눈을 잘 관찰하면 눈에는 눈물이 생겨 맺혀 있고 그로 인해 흐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3개의 메쉬를 준비해야 합니다. 눈꺼풀과 눈의 접점에 생기는 눈물로 인한 흐림을 표현할 접점 메쉬, 하단에 눈물이 맺혀서 고인 눈물선을 표현하기 위한 튜브 모양의 메쉬, 그리고 얕은 눈물로 인해 생기는 눈의 전체적인 흐름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눈을 전부 덮는 메쉬, 이렇게 3가지입니다. 눈물선의 작업 과정입니다. 눈물선의 경우 에너미즈에서 가져온 티어라인 쉐이더를 적용하고 트랜스페런트 애디티브를 설정합니다. 낮은 수치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값을 크게 높인 후에 서서히 줄여가는 식으로 적정값을 찾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의 접점 메쉬는 데칼 매터리얼을 사용합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커스텀 패스 볼륨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인젝션 포인트를 변경하고 노멀 버퍼 앤 블러 패스를 추가합니다. 그 후 레이어 마스크를 티어 라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메쉬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적용 후 눈물선이 더 밝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해 줍니다. 눈물막 메쉬도 데칼 머터리얼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커스텀 패스를 추가해 줍니다. 컬러 버퍼 블러 패스를 추가한 후 레이어 마스크를 블러로 변경해 줍니다. 메쉬도 마찬가지로 변경해 줍니다. 저는 흐림 강도가 너무 강한 듯하여 전체적으로 수치를 낮춰 주었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같게 변경했지만 실제로 보면서 수치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헤어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마인드는 항상 헤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헤어 시스템이 유니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헤어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헤어의 경우 캡처 데이터로 얻은 메쉬 정보와 사진 자료의 도움을 받아 엑스젠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렌빅으로 추출하여 에셋을 통해 가져왔습니다. 헤어 에셋을 생성합니다. 타입을 알렌빅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엑스젠에서 추출한 알렌빅 파일을 드래그 해주고 루트 UV를 메쉬로 지정해 줍니다. 리샘플을 20에 5 정도로 세팅해 주고 빌드해 주었습니다. 빌드를 누르면 이렇게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인스턴스 컴포넌트를 빈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하고 만들어준 헤어 에셋을 드래그해 줍니다.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1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엑스젠에서 제작한 모습 그대로 보여집니다. 다른 머리 모양도 같은 방식으로 생성해서 이렇게 에셋만 변경하여 헤어를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어 에셋과 더불어 메쉬 투 SDF 에셋이 추가됐는데요. 이 에셋은 메쉬를 SDF 텍스처로 만든 후 콜라이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4에서 10K가 넘지 않는 삼각형 개수를 갖고 있는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먼저 로우 폴리 메쉬를 씬에 가져옵니다. 렌더링 마스크를 nothing으로 변경해 줍니다. 메쉬 투 SDF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하위에 SDF 텍스처를 넣을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렌더 텍스처도 생성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생성한 렌더 텍스처를 SDF 텍스처 컴포넌트를 생성해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쉬 투 SDF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SDF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DF 텍스처에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주고 이지 트리거를 켜줍니다. 그리고 헤어 바운더리를 추가하여 디크레이즈 SDF로 설정해주고 트랜스폼을 설정합니다. 이제 완료한 후 움직여주면 머리카락에 콜라이더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헤어 시뮬레이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어 시뮬레이션은 정말 좋은 값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움직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치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꺼주면 머리카락이 SDF 모양대로 흘러내리는데요. 헤어가 침투하지 않게 콜라이더 마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터네이션과 서브스텝스의 경우 성능상의 문제로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스티프니스로 자연스럽게 해주고 댐핑을 켜주고 per 100ms로 변경해줍니다. 글로벌 포지션을 다시 켜주어서 per 100ms로 변경하고 최대한 헤어를 유지하면서 수치를 낮춰주었습니다. 로테이션과 페이드 값도 비슷하게 세팅합니다. 헤어 인스턴스의 렌더러 설정에는 HDRP 하이 퀄리티 라인즈 설정이 가능한데요. 2023 이상의 버전부터 지원하는 헤어 렌더러로 세팅을 해야 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의 HDRP 설정과 글로벌 세팅의 카메라 속 렌더링 부분에서 플래그를 활성화해 줍니다. 쉐이더에서도 활성화하고 볼륨에서도 렌더링 옵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이 퀄리티 라인즈가 설정이 완료됩니다. 헤어를 세팅할 때는 자세히 보기 위해 전체 조명을 밝게 변경합니다. 그 후에 HDRP 하이 퀄리티 라인즈를 적용하고 에너미지에서 가져온 헤어 쉐이더 매터리얼을 적용합니다. 적용 후에도 조명과 시뮬레이션, 머터리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정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눈썹과 속눈썹,
그리고 솜털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바 페이스 트레이너를 통해 표정을 구현한 과정입니다. 지바 페이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메쉬를 미리 지바에 맞게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지바 페이스의 변경사항은 페이스 트레이너의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작업해주면 됩니다. 변경 후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바로 우측과 같은 영상을 제작해 줍니다. TK의 표정 영상입니다. 다양한 표정들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완성도에 따라 다시 트레이닝 해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지바 페이스 트레이너의 정말 좋은 점은 기존에는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바 페이스 트레이너를 사용하면 이 몇 단계만 거치면 빠른 시간 내에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바 RT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간단히 드래그로 세팅하고 아이폰 등을 통해 페이셜을 캡처한 후 파일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씬을 메이킹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씬을 구성할 때 저는 유니티의 HDRP 볼륨 시스템에서 기초적인 세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볼륨 시스템의 경우 현실적인 라이트를 기반으로 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HDRI 스카이와 디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익스포즈 이 세 가지의 수치를 조절하여 기본적인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3점 라이팅을 이용하였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로 기본적인 라이팅을 설치하고 반대면에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보조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에서 빛을 비춰주어 외곽을 살려주는 림라이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볼루메트릭 포그와 볼루메트릭 라이트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메라 연출의 경우 타임라인과 시네모션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버추얼 카메라의 팔로우와 루켓을 각각 타겟으로 사용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직접 움직여서 큰 움직임을 만든 후 커브를 수정하고 곡선을 최소화하여 큰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후에 컴포저나 노이즈 등 이용하여 사람이 촬영하듯이 떨림 등을 주어 사실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 결과물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믹사모에서, 음원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도움을 받은 영상입니다. 모델분이 현실에서 추기 어려운 춤을 디지털 세계에서 TK가 대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GDC 2023에서 머터리얼로 사용된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